이슈 나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아몰레드 장비 발주가 개시됐습니다. 어제 몇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것의 수혜주는 무엇이 될지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은 여러분과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니면은 나도 할 말이 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차현정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먼저 기자에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제 오랜만에 아몰레드 장비 발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어떤 것인지 전해주시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동안 지연했던 투자를 재개했습니다. 총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설 투자에 대한 장비 발주를 속속 시작하면서 장비 업계에도 단비가 될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5.5세대 OLED 확장 라인에 투입되는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사들과 공급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SFA와 원익 IPS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각각 1,515억 원, 222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FA는 OLED 라인에 들어가는 물류 장비를, 원익 IPS는 건식 식각 장비를 각각 수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ICD와 HB 테크놀로지가 각각 235억 원, 217억 원 규모의 관련 장비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ICD는 건식 식각 장비, HB 테크놀로지는 저온 폴리실리콘 광학 검사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게 됩니다. 전 공정 장비 위주의 장비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OLED 관련 증착, 봉지 장비를 비롯해 리페어 장비와 세정 장비, 검사 측정 장비 등의 추가 발주가 전망되는데요. 이번에 발주된 장비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5.5세대 A2 공장의 확장 라인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업체가 아직은 몇 곳이 안 됐고 또 금액은 1조 원대 중반 투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가 많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일부 지연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어제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코스닥 상장사는 수주 관련해서 금액이 최근 연도 매출의 10% 이상일 때만 의무공시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규정상으로요. 그래서 매출 대비 10% 미만인 쪽은 공시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공시 살펴보면 HB 테크놀로지가 216억, 그리고 이제 ICD 또 나왔었고, 어저께 나왔던 SFA는 당연히 매출 1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의무공시를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를 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원익 IPS도 같이 공시를 냈는데 한 8%였었어요. 매출 대비. 10%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내도 되는데 왜 냈냐. 업계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몰아가기 위해서 공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좋아지고 있다는 모멘텀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기존에 납품 들어갔던 업체들 중에 제가 SNU랑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A2 라인에 장비를 넣었던 이 SNU랑 테라세미콘 그리고 AP 시스템도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 분명히 발주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몰레드 볼 때 또 눈여겨보자 했던 쪽이에요. 뭐 공시가 없더라도 수주 소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내년도에 IT 장비 발주 전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글쎄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아모레드 쪽으로도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수주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한다는 이런 그 흐름은 예상에 불과한 어떤 흐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A2 라인에 지금 2조 정도를 출자했고,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반송 장비나 장비 업종, 그러니까 FA 장비에 출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레이저 결정형 장비나 아니면 이것을 잘라주는 어떤 절단 장비, 아니면 이것을 씌우는 인캡 장비,
모두 수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차를 두고 이런 어떤 2조 라인의 어떤 출자는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IT 장비 쪽에서는 일단 증착 장비나 반도체 미세화 공정 장비에 대한 어떤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규모는 최근에 어떤 그 반도체에 투자하는 어떤 공정 라인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규모는 좀 미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IT 쪽의 장비의 어떤 발주도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지금 현재 아모레드에도 지금 현재 계속 지연하다가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또 시간이 또 된다면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삼성도 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발주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제 보니까 또 아몰레드 종목군들 개별적인 호재들도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SFA의 자사주 매입, ICD 수주 공시 등도 있었는데요. 차은정 과자,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 발주로 SFA와 ICD 등 협력사들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들 종목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FA는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1,514억 원, 7천만 원 규모의 아몰레드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주가가 3%대로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FA가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장비 공급 계약으로 4분기 수익을 크게 늘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SFA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체결한 아몰레드 장비 공급 계약 규모는 지난 3분기 매출액 980억 원의 1.54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이에 힘입어 4분기 매출은 2,112억 원, 영업이익은 261억 원으로 각각 전분기보다 116%, 92%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4분기에는 LCD 장비를 추가로 수주할 기대가 남아있고 자사주 매입에 따라 주가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며 목표 주가 58,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원익 IPS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22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에 7% 이상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ICD의 경우 23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올랐다가 오늘은 또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됩니다. 해설위원님,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글쎄요. 일단 뭐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겠는데요. 뭐 좋았던 쪽도 있었었고요. 또 이제 탄력이 좀 약했던 쪽도 있고 오히려 이제 금요일날 공신한 이후에 시초가 대비로 밀렸던 쪽도 있는데 그렇게 봅니다. 워낙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쪽 일부 종목군 제외하고는 연간으로 실적이 장비군 쪽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이게 이제 발주 지연 때문이겠고요. 실적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분모인 E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밸류가 고평가됐다는 논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싱이 너무 비싸게 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코스닥 매매하시는 우리 투자자분 중에서 이 신용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장비군 쪽에 특히나. 예전에도 뭐 아토 이런 쪽은 저도 있을 때 보면 뭐 한 10%대까지도 신용 미수 막 들어가고 이러던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신용 물량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제 실제로 이제 ICD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지난 주말에 이제 235억 규모 AMOLED 장비 발주 공시 냈었고 이게 매출 대비로도 한 16% 넘어가는 뭐 이런 수준이어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오히려 이제 밀려서 끝났었는데 이미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내년도 순이익이 한 시장 예상대로 한 150억대를 한다고 해도 이익 대비 고평가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물량이 이 종목도 보면 6.29%인데 이러한 좀 다른 쪽보다는 좀 수급상으로는 부담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전체적인 큰 원인은 이익이 안 좋았다는 부분 그리고 워낙에 이제 많이 수개월 전부터 당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래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 또 거기다가 고평가 논란, 또 수급적인 문제들까지 겹쳐지면서 아마 일부 종목군에서는 그렇게 좀 약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신용 물량이 많네요. 보통 5% 이상이면 조금은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익 IPS도 신용이 4.2% 정도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모레드는 사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는 어떤 블루칩으로, 그러니까 블루 영역으로, 칩 영역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좋은 어떤 전망치가 있었는데 수주가 계속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됐고, 큰 흐름에서는 주가가 계속 하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모레드 패널에 대한 어떤 의구심까지 만들었다. 왜? 삼성은 아직까지 삼성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핸드폰 쪽에 아모레드를 구현하지 않고 있다. 뭐 LG는 좀 부분적으로 구현하지만 애플은 아모레드를 쓰지 않고 있는 LCD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계속 끌고 갈 거냐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 제도가 됐고 특히 이제 플렉시블 라인이나 아니면 OLED TV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로드맵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부족한 면들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모레드를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11월 16일 날 단기 저점 찍고 나서 반전의 고리를 아모레드 관련주들도 일정 부분은 했다. 시장 컨센서스는 하향 어떤 이런 시장을 했지만 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먹히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아모레드 관련주들이 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코스피 종목들이 지금 현재 소재나 지금 현재 산업재 중심의 어떤 시장의 반전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규모 자체도 적었고 이게 아직 지금 현재 기관들의 어떤 매매까지 연결되는 데는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흐름을 잠깐 하나 보시면 지금 현재 아모레드 장비 업체들 일정 동향들을 보시면 SFA나 ICD 이런 쪽은 굉장히 강했지만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보다 깊게 내려갔던 테라세미콘이나 AP 시스템 오히려 AP 시스템은 오히려 약해진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보였고 어저께 주가의 어떤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SNU나 아니면 AP 시스템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장비는 추가적으로 어떤 발주가 나오면서 국내 기관들이 어떤 수급이 같이 동행할 때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고 현재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의구심 때문에 조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토론했었던 그 아몰레드의 연장선 상인데 아몰레드 중심으로 기술이 계속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올라온 부분이 있었다는 점 전문가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몰레드 장비주의 투자 대응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좀 이거 수주 소식 있을 것이다 예단하고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그 삼성이 한 2조 원 정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이번 발주 공시가 나온 것이 이제 올해 나온 것으로는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조금은 좀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액별로는 매출 대비로 한 20% 이상 나온 업체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는 오늘 거래가 줄여주면 좋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설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액을 보면 OLED 시장 규모를 우리투자증권에서 최근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2015년도에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연말에 잘하면 45인치대 이상으로 55인치대로 LG랑 삼성에서 OLED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BOE가 상당히 근접하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랑 LG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가 이제 OLED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향후 3년간 4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겠고요. 따라서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기판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진 8세대 OLED 라인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중국 LCD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한 달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이쪽 장비 쪽은 좀 긍정적인 한 해가 내년에는 역으로 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업체들 수주도 나오는데요. 실제 최근에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아까 제가 언급드린 BOE에서 한국 비아트론한테 143억 정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수주를 한 바 있고요. 또 LIG ADP도 역시 BOE에서 저온 폴리실리콘 LTPS 패널 제조 장비 수주를 했습니다. 역시 매출 대비로 10% 이상대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것이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 LG 그리고 중국의 이 BOE
AM 올립 쪽으로도 상당히 따라붙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투자 금액이 LCD 쪽만 한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년도에 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업체 간의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장비업체한테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종목들로 보면 제가 저번 주에 할 때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SNU, ICD는 버리고 SFA랑 AP 시스템, 테라세미콘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네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면 SFA는 일단 최소로 종목을 꼽겠는데요. 목표 주가를 한 개인적으로는 49,500원 선 정도 잡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회사에서도 저번 8월 10일 날 5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할 정도로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안정에 대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 계약을 우리투자증권에 맺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11월 9일자로 500억 중에 한 272억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한 230억 남아 있는데 향후 종료율이 이제 8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이게 자사주 매입이 어느 정도는 하반 경직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이 한 11,000원 정도로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테라세미콘이 이제 단기에 어떤 자본금 변동 상황 때문에 조금 출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한 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고요. 길게 보면 한 29,000원까지는 가져야 되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까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글쎄, 이제, 아모레드는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모바일용 어떤 그 아모레드 쪽은 발주가 계속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다음에는 이제 공급자의 부족 현상이 분명히 내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3분기에 가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그 올해 해서 내년도까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까 단점으로 제공했던 것들은 사실은 해상도의 문제인데 사실 요 그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아모레드 해상도가 사실은 기존의 어떤 제품은 스트라이프의 어떤 RGB 방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 LCD의 어떤 급인데 지금 현재 펜타일로 바꾸어서 해상도가 지금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갤럭시 노트 2 이쪽에서는 지금 S 스트라이트 RGB라는 어떤 방식으로 해상도의 어떤 개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개선 효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아모레드의 어떤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단계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아모레드의 어떤 이런 흐름들도 내년도에 그냥 상반기를 좀 지나게 되면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에서는 아모레드는 중기적인 어떤 분할 매수는 여전히 지금 현재는 맞는 자리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도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시장 흐름에서 그대로 트렌드를 조금 그래도 유지했던 어떤 종목 중에서는 톱텍이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모레드는 실질적으로 이익의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테라세미콘이지만 이익의 수주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중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그 계속 수주의 어떤 흐름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어떤 소재 업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저점 매수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종목들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톱텍이나 테라세미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 하셨는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기는 아무래도 내년 중반 이상까지를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투자하시고 분할 매수하면 이번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라면 기술적인 어떤 반등에서 추세의 전환으로 연결되는데 이때 장비의 수주나 아니면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다시 블루오션의 영역으로 다시 곽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수주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좀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모든 주가가 성장성의 개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성장성의 개념이 없는 종목들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종목들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분의 보시는 수혜주가 좀 달라서 혹시 서로 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께서는 네. 뭐 톱텍이나 테라세미콘 어떻게 보세요? 저도 테라세미콘은 추천을 드렸는데. 네, 톱텍은 또 최선 수주가 제시가 됐는데. 톱텍은 제가 보질 않아서 살펴보질 않아서요. 질문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 번 것 대비로 주가가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제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 SFA랑 그 테라세미콘이랑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부자한 얘기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 ICD라든지 덕산하이메탈 이런 쪽은 물론 이제 뭐 성장성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IT 쪽은 워낙에 이제 시황이 급변하는 쪽이기 때문에 잘 믿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싸다 이런 면에서 좀 버리고 다른 쪽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밸류에이션을 네. 보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PER로 좀 따져보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전망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갖고 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입수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역시나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뭐 해설위원님께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뭐 저도 해설위원님이 하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도를 저는 중요시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현재 이게 아무래도 장비 업종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이라는 걸 전부 다 삼성이 거의 다 대부분 출자한 회사입니다. 삼성이 다 대부분 이 아무래도 회사는 삼성이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출자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수주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수주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겠고 지금은 제가 지금 현재 차트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 현재의 어떤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바닥에서 급등해서 올라온 종목이냐 아니면 그래도 그 시장의 아무래도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움직이는 어떤 종목군들이냐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잡고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아몰레드 장비 발주 개시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